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간 석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이제 석회화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걱정할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석회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칼시피케이션이죠. 칼시피케이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칼슘이 우리 몸에 침착하는 거예요. 몸에 침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이제 어디에 침착하느냐? 주로 죽은 조직에 침착을 해요. 죽은 조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막 이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은 이 죽은 세포에 어떤 잔해가 있잖아요. 세포의 잔해.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칼슘이 떠돌아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침착을 하는 거죠. 예, 그냥 그겁니다.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CT라든지 초음파를 보게 되면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퇴행성 석회화라고 합니다. 퇴행성 석회화. 영어로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요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죠.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면은 혈관에 이렇게 칼슘이 침착을 하거든요. 혈관 이 부분이 딱딱해져서 이제 죽은 그 위치에 이제 칼슘이 침착한 거죠. 그래서 또는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대동맥 판막 같은 데도 이제 석회화가 잘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게 다 이런 퇴행성 석회화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형태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이성 석회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몸에 이제 칼슘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칼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막 이 칼슘이 침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몸에 칼슘이 많은 경우 결국은 고칼슘 혈증을 동반을 해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간에만 딱 있는 경우는 사실 이런 전이성 석회화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콩팥이라든지 혈관, 위점막, 폐포 뭐 이런 데 다 침착이 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간 석회화에서 퇴행성 석회화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에 석회화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요런 이제 요런 이제 간 석회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거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염증 때문입니다. 이전의 염증. 이 염증이 치료되면서 어떤 석회화라고 하는 흔적이 남은 거죠. 이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면요. 어떤 유가종성 병변이라는 게 있어요. 유가종성 병변. 네, 이거 유가종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를 만드는 병변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게 결핵이죠, 결핵. 네. 또는 어떤 히스토플라즈마증. 이건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결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핵이 뭐 폐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장 결핵도 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간 쪽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은 석회화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염증은 또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에 기생충 감염. 간에 이제 살 수 있는 기생충 여러 가지가 있죠. 간질이라든지 뭐 포충충 같은 그런 기생충에 감염이 돼도 이렇게 석회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염증이 지나가고 난 흔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결국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핵이 가른 적도 한 번도 없고 기생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석회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면은 이 석회화를 검색을 하면 자꾸 종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종양에서 이제 석회화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물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양이 뭐가 있냐면은 뭐 굉장히 드문 이제 그런 종양입니다. 간세포암 있죠? 간세포암의 아주 특수한 형태.
간세포암의 아주 특수한 형태, 거의 뭐 못 보는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석회화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간내 담관암의 어떤 특수한 형태, 이거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스톤을 갖다가 감싼다든지 그런 거, 또는 아주 드문, 저도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헤만지오 엔도셀리오마, 예, 뭐 이런 이제 이름도 어려운 이런 거의 뭐 이 전문가들도 거의 뭐 보는 적이 아주 드문 그런 형태의 그런 악성 종양에서 이런 석회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설사 그런 병이라고 해도요, 이런 종양이 나타나면 그 종양의 어떤 특성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점 하나만 있는데 그게 뭐 아주 뭐 큰 병일까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는 뭐 어떤 전이암, 그러니까 대장암의 특수한 형태에서 특수한 형태로 전이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사실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러면 대장암이 먼저 있었겠죠.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점 같은 석회화는 자꾸 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지 모릅니다. 네, 뭐 염증이 앓고 지나갔겠죠. 그 염증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결핵 앓은 적도 없고 기생충이나 뭐 다른 간염의 뭐 이런 가능성도 전혀 없다면 일단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너무 걱정이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뭐 이 점이 정말로 암이었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점이 한 몇 년에 걸쳐서 똑같아 그러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소견인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간의 석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